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영상 보안 시스템입니다. CCTV라고 많이 부르는 그 영상 보안 시스템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2002년부터 영상 보안 시스템 쪽에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스템부터 지금 그 디지털 시스템까지 영상 보안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부터 저장 장치하고 클라우드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대요에 가깝고요. 응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안 시스템이란 어떤 것인지, 영상 보안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 그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시스템들이랑 통합되고 있는지, 또 실제 사용되는 유즈 케이스하고 최신 동향과 미래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또 Q&A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안 시스템이란 뭐 한마디로 정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보안 시장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출입 보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큰 꼭지 중에 하나가 영상 보안 시스템입니다.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뭐 영상 보안 시스템, 한국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CCTV가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 동안에 출근해서 퇴근한다고 사무실까지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번에서 400번가량의 카메라에 노출이 됩니다. 영국은 그보다 좀 더 많고요. 아마 아시아권 안에서는 가장 많이 CCTV에 노출되는 국가가 우리,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뭐 이렇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상 보안 시스템에는 감시하는 기능, 또 모니터링, 그 감시가 뭐 일정한 특정 구역을 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는 그런 기능도 있고, 녹화, 그리고 녹화된 내용이나 실시간 영상들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전부 다 영상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CCTV, 그 아날로그 카메라, 코엑스 케이블, 유선 방송용 케이블에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보안 시스템을 구성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아날로그 카메라하고 디지털 녹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디지털 IP 기반의 카메라와 디지털 IP 기반의 녹화 장치,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연동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안전, 재산 보호, 범죄 예방, 뭐 비상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안 시스템의 카테고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신문 가판대,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큰 손실이 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리테일 샵, 뭐 누가 뭘 훔쳐간다고 해도 보험이 되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 금전적인 손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곳. 그다음에 은행,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람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밀리터리 같은 정부 보안 시설 같은 국가망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카테고리로 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목적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운영하는 효율성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 영상 보안 시스템을 SOP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비상벨을 누르면 녹화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금고에 누가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들이 금고 쪽을 다 향하도록 하거나 주변 상황을 경계하도록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일어납니다. 또 요즘 이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머신 비전 카메라라고 해서 그 뭐 삼성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를 불량이 나는 수율 같은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를 해가면서 어디서 어떤 셀에서 불량이 나는지 찾는, 그리고 그 불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또 데이터 인사이트, 비즈니스 전략 수립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리테일샵,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카메라들이 여러분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상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구나,
그러니까 뭐 롯데마트 갔는데 수박 좋아하시는데 수박에 이번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네. 이런 것들을 히트맵으로 분류를 시켜서 물건들이 어떤 곳에 넣으면 어떻게 더 상품 판매가 더 잘 되는지를 찾는데도 CCTV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일단 카메라가 좋아야 합니다. 카메라가 시작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 카메라는 네트워크 카메라, 뭐 고해상도 카메라, 스마트 기능들을 가진 카메라들이 있고요. 특수 카메라로는 우리 뭐 한참 코비드 때 열상 카메라 있었잖아요. 그렇게 열상만 찾는 카메라에다가 가시광선, 비전 카메라를 붙여서 열상과 그 비전을 합쳐놓은 카메라들, 또 그런 카메라들 외에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방폭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폭탄이 터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카메라. 그래서 폭탄이 주변에서 터져도 녹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영상을 캡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요. 이 옆에 지금 이제 카메라 보이시죠? 이 카메라는 옛날에 이제 PTZ 카메라라고 해서 이런 카메라가 이제 PTZ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팬 틸트 줌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닝, 틸팅, 그리고 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얘가 돌아갔을 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요즘 나오는 카메라 중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네, 이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카메라의 렌즈가 5개입니다. 그래서 360도를 볼 수 있고 이 카메라들이 보는 360도는 이미지가 다 보는 구역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겹치도록 해서 하나처럼 볼 수 있습니다. 스티칭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파노라마로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보는 쪽에서는 하나의 디어핑된 이미지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펜틸트 줌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던 중에 특정 영역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펜틸트 줌 카메라가 돌아가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그러니까 렌즈가 5개 들어있는 거죠. 5개 들어가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는 카메라가 이런 박스 타입 카메라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 많이 설치되는 돔 카메라. 그 다음에 지자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PTZ 카메라. 그리고 이런 이제 타입의 카메라를 뷰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뷰렛 카메라는 야외용으로 설치되고 고정용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뷰렛 카메라들은 특별히 방수, 온도 뭐 이런 거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요. 바깥에 설치되지만 비가 와도 IPM6 그 방수 기능,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 앞에 와이퍼가 달려있는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닦아줘요. 와이퍼로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우면 그 카메라가 촬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에 발열해주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더우면 또 안에서 팬이 돕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성은 이 옆에 들어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너무 조그마하긴 한데 앞에 이제 카메라를 영상을 가져오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에 따라서 주로 이제 뭐 CCD 센서냐, CMOS 센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 CMOS 센서, 렌즈가 있고,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덱이 있습니다. 이 영상 코덱은 뭐 MPEG-4, 뭐 MJPEG, 요즘은 H.264나 H.265. 아마 뭐 영상 비디오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H.264, 265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코덱 중에 H.264 코덱은 고해상도로 만들어진 코덱이고 기본적으로 전송용으로 만들어진 코덱입니다. 옛날에 CD나 DVD에 만들 때는 MPEG-4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는데 H.264 코덱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용으로 만들어졌고 H.265 코덱은 전송 효율을 더 높인 코덱이에요. 그래서 30% 이상에서 50%까지도 데이터를 줄여서 고해상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 카메라들이 4K, 8K 이렇게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보내거든요. H.264랑 H.265는 코덱의 그 인코딩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덱 영상 이미지를 문장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바뀐 부분들만 만들거든요. 그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완벽한 이미지와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는 부분만 인코딩해서 만드는데 그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만들 때 H.264는 정방향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레귤러 렉탱글을 가지고 자르는데 H.265는 레귤러 하지 않게 잘라요. 그러니까 4x4로 자르면 그 안에도 4x4, 4x4 이렇게 들어가는데 H.265는 4x4로 나눠놓고 이쪽에는 8x8, 이쪽은 4x4, 이쪽엔 2x2 이렇게 비정형 방식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변화량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압축을 하고 더 잘 압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압축해서 데이터들을 조금만 만들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인코딩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데 개념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전송 방식은 동일합니다. H.264와 H.265가. 답이 됐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나중에 코딩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라고 하는 MVL이라고 부르는 저장 장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지금도 하드디스크에다 많이 저장을 하는데 하드디스크가 요즘은 고용량이죠. 저는 20기가일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기가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면 보통 보름 정도 저장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몇 테라씩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저장할 때 옛날에는 쭉 줄기차게 저장을 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하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즉 모션이 많이 발생했던 데이터만 저장한다든지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났던 데이터만 저장한다든지 사용자가 많이 찾아봤던 데이터들을 먼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저장을 효율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이 이제 옛날에 20기가일 때는 며칠 안 되니까 검색을 해보면 금방 찾거든요. 뭐 대장이 얼마 되니까. 근데 지금 몇 테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잘하는 것 외에 저장된 걸 잘 찾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보스턴 마라톤 폭파 사고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뉴스도 있었을 텐데 그때 FBI가 3일 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CCTV 데이터를 다 봤대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인데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녹화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뭐 네트워크 케이블을 끊거나 뭐 전원을 빼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비디오 테이프 같이 생긴 하드디스크 빼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카메라에도 마이크로 SD 카드가 몇 테라가 들어가서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엣지 레코딩을 했던 것을 보내주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리스 플레이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그 원격 접근성 이렇게 써놨는데 LA에 제가 잠깐 그 LA 경찰청 일을 잠깐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버스에 탑재된 그러니까 우리 전자발찌 같은 걸 탄 사람이 버스를 타면 바깥에 나가서 버스를 타면 그 영상을 캡처해서 에비던스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다 추적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접근하면 이제 클라우드는 누구나 다 혹은 지정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관리 시스템은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지하철 2, 3, 4, 7, 8, 9 호선에 제가 만들었던 그 DVR 네트워크 에이전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깔렸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75채널을 한 컴퓨터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공익요원 한 1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24시간 교대하면서 그 영상을 봅니다.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그걸 봅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죠. 차태현 나왔던 그 영화 중에 슬로우 비디오로 본다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실제로 공익요원들이 카메라를 봅니다. 근데 그 뭐 24시간 눈 뜨고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고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능형 경보 시스템,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요즘 VMS에 많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안정적인 영상 전송 기반 호환성을 갖추도록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온비프라고 하는 오픈 네트워크 비디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퓨전 프로토콜을 2010년, 2008년 요맘때쯤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안 프로토콜 그러면 클로즈드 서킷이니까 그 옛날에는 다 폐쇄적이었거든요. 야, 이거 프로토콜 오픈하면 우리 거 다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 안 해. 그랬었는데 뭐 IP로 넘어가면서는 우리가 호환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카메라든지 어떤 장치에서든지 녹화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생겼고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카메라들 중에 한 70% 이상은 이 온비프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랑삼아 이야기하면 이 온비프 프로토콜의 창립 시점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 보팅 멤버라고 해서 그 투표로 뽑히는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뭐 2년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온비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스테이션, 관제 분석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도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그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항상 24시간 상주해요. 그래서 그 범죄 행위가 발생을 하면 영상 확보를 하는 것부터 경찰 출동까지를 한 군데에서 다 합니다.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여기 북미 지역 911로 대표되는 곳은 경찰이 가면 항상 앰뷸런스가 같이 가고 또 소방차도 항상 같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봐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화면 앞에다 다 띄워놓고 이렇게 모니터 보는 곳마다 한 사람씩 한 60채널에서 70채널 정도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카메라가 카메라를 서초구청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 사람당 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베디드 형태의 MVR 녹화 장치고요. 요거는 에비질론 제가 이제 근무했는 모토로라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고 이제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관제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주요 기술로는 H.264, H.265 같은 그런 영상 압축 기술, 잘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날로그 카메라 할 때는 아날로그 카메라 전송을 위한 코옥셜 케이블, 이 두꺼운 유선 방송 케이블, 그리고 그 PTG를 조정하기 위한 RS485 혹은 RS232 시리얼 케이블, 그 다음에 오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오디오 케이블에서 케이블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원 케이블. 그래서 뭐 옛날 영화 보면 카메라 전원을 끊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게 그렇게 동작을 했었죠. 또 유선을 끊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더넷 케이블 위에 PoE를 넣어서 파워가 전송되고 거기서 PTG도 되고 뭐 양방향 오디오 전송 다 되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죠. 또 이것도 네트워크 케이블도 가상화되어 있고 또 그 설치도 간편하고 그 코옥셜 케이블이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PoE 케이블은 100m밖에 안 되거든요. PoE를 전송할 수 있는 중간중간 리피터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VMS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 또 VSAS도 있고 또 AI가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하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페이지를 관심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능화, AI 영상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얼굴 인식, 뭐 출입 통제, 용의자 검색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벌써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 뭐 소리는 일부러 껐습니다. 보면은 CCTV로 실종자 검색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용의자뿐만이 아니라 실종자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정구 안에서 이제 뉴스를 위해서 이제 연출을 한 거지만 어떤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 그 교차로 앞에 서 있으면 교차로에는 대부분 다 CCTV가 있으니까 이 기자 얼굴을 저렇게 찍어놓고 가면 찾는 거죠. 저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렇게 한 사람을 저렇게 크게 잡진 않는데 이제 얼굴 인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다수가 있는 곳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액세스 컨트롤처럼 어떤 특정 곳에 들어갈 때 찾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굴 인식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가수 중에서 찾는 것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한 5년 전에는 그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얼굴 데이터들을 일부를 그 국내 업체들에게 오픈하고 AI로 특정해서 찾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 찾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POI를 찾는 겁니다. Person of Interest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번호 인식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차량의 지정된 위치에다가 달거든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아무데나 달아요. 주로 이제 뒤에만 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번호판 다는 위치가 아니라 유리창에다 달아도 되고요. 네. 또 뭐 그 번호판에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뭐 오하이오주 그럼 뭐 특히 뭐 야자수 같은 것도 막 그려져 있고 막 플로리다 그럼 야자수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번호 인식에 드리는 공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차 시설에 들어갈 때만 번호 인식을 하도록 해서 차량이 선 채로 혹은 선 것과 같은 상태로 찾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수 차로에서 다수 차량을 동시에 디텍트를 합니다. 옆에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시간대에 캐치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캐치될 때 번호판만 따로 저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차량을 인식하는 부분들 중에는 차량만 저렇게 번호판만 인식하는 기술 말고도 차종, 연식, 그 다음에 차량의 색깔. 차량 색깔들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금 노란색 차가 밑에 보이시죠? 노란색 차가 있는데 차의 대부분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빛이 비쳐서 여기는 흰색처럼 보이고 선텐이 돼서 여기는 검정색이고 노란색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량 색깔을 추적하는 것도 또 큰 프로젝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처된 데이터들을 또 과금 용도로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암 그 총기를 휴대하고 이렇게 에이밍하는 사격하려고 하는 자세를 캡처하는 부분들도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찾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어떤 방향으로 에이밍을 하고 있으면 알람을 울리는 거죠. 특히나 학교에서 많이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총을 이제 파지한다 그러죠. 권총이나 저런 장총을 잡으면 그 모양을 찾는 거죠. 물론 이제 뒤돌아 있거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지만 총을 쏘기 위해서는 자세를 잡기 때문에 그런 걸 캐치해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폴링인데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뭐 연출을 해놓은 거지만 이제 저렇게 쓰러지면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바깥에서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그러니까 병원의 침대에서 낙상사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독거 하시는 분들이 요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지병이 있어서 누워 계시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알람을 울려주도록 해주는 그런 카메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LH 공사랑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LH 공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기나 가스가 사용 게이지가 안 올라가면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에 직접 같이 했던 비디오 서머리라는 기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장시간 녹화되면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는 겁니다.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압축해서 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30초, 뭐 2분, 3분 정도로 영상을 압축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플레이백을 하면 이렇게 차량이 가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타이밍이 갑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이미지에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대가 겹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태그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 외에 이제 찾는 거죠. 색깔이라든지 이때는 이제 10가지 색깔을 지정했는데 10가지 색깔의 차량, 사람의 그 색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조건들을 넣어서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해당됐던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시간대를 보여주고 그 시간대에 사람을 클릭하면 그 시간대의 영상으로 가서 움직이는 거죠. 이 친구 불쌍하게도 계속 뛰었어요. 데모를 위해서. 그리고 차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고 색깔은 어떤 차량의 색깔인지 정하고 그 시간의 범위를 주면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해주면 그때 해당되는 차량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능은 이스라엘 업체인 브리프캠이라는 회사가 거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시피 했는데 비디오 시놉시스라고 불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던 30분의 영상을 53초짜리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간 태그가 붙어 있고 그 시간 태그를 클릭하면 그 영상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는. 근데 이 브리프캠은 윈도우즈 기반에서 작업을 했고 저희는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 기반에서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영상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술. 또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욜로가 나오면서부터는 욜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You Look Once 한번 보는 것들을 오브젝트 트래킹하도록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안에 사람이 많으면 자동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한 200번에서 400번가량 CCTV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이제 GDPR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기능이 필요하게 됐고 오브젝트하고 오버레이 시켜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나 혹은 프라이버시 마스킹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녹화할 때는 저 상황이 만약에 범죄 상황일 수 있으니까 녹화할 때는 원본 영상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용의자를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마스킹한 영상만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 이외에도 포 아이즈 룰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원자폭탄 그 핵무기 발사할 때 2명 갖고 이제 열쇠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열쇠 돌리면 발사되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영상을 이렇게 송출할 때는 이렇게 마스킹을 쓰거나 라이브가 가는 건 상관없는데 검색을 하려면 내가 검색을 하고 싶으면 막 눌러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허가된 사람에 의해서 검색에 접근할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의 노조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너가 이제 은행 같은 데 있죠. 은행의 카메라들이 한국은 입구를 많이 비추는데 중국은 이 은행원들을 많이 비춰요. 왜냐하면 돈 세다가 이렇게 빼기도 하거든요. 보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카지노도 그렇고. 근데 유럽에서도 은행에서 이렇게 북미 지역도 그렇고 뱅크 텔러들을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뱅크 텔러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검색해보고 싶은데 검색하려면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프라이버시 마스킹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뭐 피플 카운팅, 혼잡 구역 이것도 이제 군중들을 찾아서 우리 지금 이태원 사태 이후에 이런 게 적용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크라우드 디텍션을 해서 만약에 혼잡하면 다른 데로 우회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긴 한데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보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시스템 많이 있습니다. 접근 제어, 침입 경보, 화재 감지, 포스. 포스는 포인트 오브 세일즈로 뭐 요즘
그 편의점은 다 CCTV랑 같이 연동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와서 담배 사가거나 그러면 담배 시가렛 트랜잭션이 녹화가 되고 담배만 시가렛을 찾으면 영상들을 탁 모아서 보는 거죠. 빌딩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공공안전, 상업 소매, 산업, 제조, 주거, 개인, 교통 및 인프라, 네, 철도 나오네요. 철도연이랑 저도 예전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2014년. 예. 최신 동향과 미래 기술. 뭐 AI가 예전에는 가운데 센트럴라이즈드 됐다면 지금은 카메라 각각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랑 연동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도 합니다. 제가 이상할 것 같아. 예, 이런 것들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통합. 어떤 지역에 어떤 시간대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뭐 혹은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거기를 영상감시 시스템과 연동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영상 쪽을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좀 궁금했던 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욜로라는 디텍트 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뭐, 사물이나, 뭐, 사람이나 등등을 다 인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으면, 욜로가 그 이미지를 보고, 어디에 사람이 있고, 어디에 사물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그냥 후처리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이랑 사물이라는 걸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게 디텍팅 했을까 싶어 그런 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욜로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는데, 제가 욜로를 했던 지가 몇 년 돼서 요즘은 욜로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욜로 전에는 오픈CV를 그대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픈CV를 사용할 때 패턴을 만든 이미지하고의 패턴 매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업체를 만났냐면 풍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카메라예요. 풍력발전소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게 돌아가는데 새들이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오면 새들을 쫓기 위한 소리 혹은 총소리 뭐 이런 것들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새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새들의 이미지 패턴을 다 모아가지고 패턴 매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시간이 엄청 길고 또 처리하는 속도도 뭐 빠르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이미지 패턴 매칭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고해상도로 찍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이미지가 너무 작아져서 적중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필드에서는 소리를 계속 틀어놓거나 혹은 총소리를 계속 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욜로가 엄청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엄청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욜로 4, 3 했을 때도 15ms 안에 디텍션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멀티 오브젝트를 한 영역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욜로로 찾아내는 영역이 한 영역에 한 오브젝트 클래스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한 오브젝트 클래스 리전 안에서 멀티 오브젝트를 찾거든요. 그런데 속도는 거의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비디오 서머리는 욜로를 쓰지 않았어요. 요즘은 욜로를 쓰면 더 빨리 더 잘 찾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정확해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패턴 매칭을 썼습니다. 그럼 그 혹시 패턴 매칭이라는 게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참새라는 사진이 있고 저기 영상에는 비둘기가 잡혔을 때 그 비둘기 영역을 가져오고 참새 기존에 있는 그 패턴 매칭을 사용할 이미지랑 네. 서로 겹쳐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 패턴 매칭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패턴 매칭을 써서 실제로 사람을 디텍션하려면 사람의 취하는 자세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패턴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욜로에서 한 클래스를 찾는데 잘 찾으려면 10,000장 이상의 이미지의 데이터를 박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박싱만 해주는
데이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음, 예, 그 한 10,000장 정도 찾아서 학습을 시켜서 학습 데이터를 임피던스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이제 패턴 매칭 데이터로 가지고 있었죠. 좋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쪽에 과목으로 뭐 배웠을 때 그 당시에는 뭐 MPG7이라고 하는 네, 패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 이게 그 컨텐츠를 정형화한 어떤 메타데이터 같은 거라서 추후에는 영상에서 컨텐츠를 검색하기는 좀 뭐 수월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었던 적이 있어요. 네. 혹시 이 MPG7이 이런 관련된 영상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지, 아까 뭐 테크인 사례 같은 데서 뭐 사용될 것처럼 뭐 보이는데 제가 잘 몰라서. 예, 엠팩7 아주 핫했습니다. 엠팩7은 방송가에서 많이 원했던 거였고, 특별히 이제 홈쇼핑이 붐이 일었던 즈음에 홈쇼핑을 보다가 내가 저거 내가 구매하고 싶어. 그래서 누르면 그 TV에서 해당되는 제품의 세부 정보를 뭐 규격은 어떻고 비교가는 어떻고 뭐 이런 메타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작업들로 엠팩7이 사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CCTV 영역에서 보면 온미프에서도 프로파일 M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M은 메타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관심 있어 하는데 말은 못 꺼냈지만 우리 랩실 온도를 20도에서 24도씨로 고정하고 싶다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잖아요. 요즘 카메라들하고 IoT 장비들이 연동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내려가거나 습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들을 찾아서 센싱해서 영상과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온비프 프로파일 M에 해당되는 건데 메타데이터를 보내줘요. 주로 요즘 나온 제품 중에는 서멀 카메라하고 가시광선 카메라하고 연결을 해서 주유소 같은 데서 화재 감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카메라를 비출 때는 일반 영상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멀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만약에 그 주유소 밑에서 온도가 올라가든가 유증기가 발생을 해서 화재 가능성이 있으면 그 온도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카메라 영상 받는 쪽에서는 그 메타데이터를 보고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지금 이제 최근에 핫하게 만들었던 제품으로는 할로4라는 제품이 있는데 약 20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 퀄리티, 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암모니아, CO2, CO, 그 다음에 모션, 템퍼, 디진 뭐 이런 것까지 감지해서 메타데이터를 발생시켜주고 그걸 이제 영상 카메라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들은 센싱만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인풋 아웃풋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죠. 가령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에어컨을 더 돌린다든지 습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제습기를 돌린다든지 하는 기능하고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엠팩7은 잘 안 쓰여요. 잘 못 봤어요. 네. 엠팩7을 아시는 거 보니까 영상 쪽에 이렇게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윤식 씨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받고 오늘 길어졌는데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없으시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찍힌 CCTV는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에 요즘 다들 CCTV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힌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뭐 경찰서에다가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 걸 보는 건 안 되지만 내가 들어간 건 보고 싶다 그러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요. 요거는 이제 PTZ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벌브 타입으로 경구에다가 꽂으면 소켓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요즘 개인용 혹은 베비 카메라, 베비 모니터링 카메라를 많이 팔리는데, 요거는 2만 원, 3만 원, 뭐 정도 하고, 요거는 5만 원 정도 합니다. 예. 미국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동네에는 카메라 단집은 제가 카메라를 달고 있고, 근데 걔들 이제 도어벨 카메라를 써요. 도어벨 띵동 누르면 이제 녹화를 하거나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서 오면 이제 녹화가 되거나. 그 도어벨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이제 택배 기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밈이나 짤 같은 거 이렇게 쇼츠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뭐 아마존 택배 왔다가 막 가져가고 막 집어던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이제 카메라를 달고 있다는 걸 저희 동네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저희 옆집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녹화 내용을 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량 절도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차 문 열린 걸 다 열어보고 간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녹화를 저희 드라이브웨이만 주차장만 비고 있었거든요. 녹화된 게 없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몇 집은 털렸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덕분에 이제 저희 집에 카메라를 몇 개 더 달기로 이렇게 옆집과도 합의를 봤습니다. 너네 집도 비춰줄게. 그렇게. 없으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